뭔 상관이니? 아 이거 담배 아니에요. 별 관심이 없어. 진짜 아니에요. 아니 저거 담배 아닌데. 담배는 아니긴 해. 아니 더 하시렸어. 아니 가위가위보 줬다고. 어? 아니 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너 왜 자꾸 져? 어? 자 갑시다. 왜 이렇게? 수수수수 번호가. 노바. 뭐? 노베이스. 아이씨 노비. 노바 캔스타. 쌤이 예전에 막 전자신 노베 달라고 있으셨잖아요. 미리미리 풀어주세요. 그래서 좋으면 돼요. 뭐? 현우지? 현우지? 편하던데. 쌤 정승재도 들으세요? 정승재 거랑 정승재랑 현우진 거 다 듣죠. 조정식은요? 내가 영어는 뭐니? 그래 영어 잘하시니까 들으시는 줄. 저팀 나한테 죄송합니다. 자 가보죠. A에서 B를 거쳐 원래 B로 가는 경우에도 세 가지 A, B, 두 가지 P, B 곱해서 여섯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비밀 가는 소리가.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B는 몇 가지인지 구해달래요. 그러면 분류해야겠죠?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하나,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하나,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와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걸로 분류했어요. 분류했을 때 중요한 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겹칠 수 없죠.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면 윗길, Q를 거치면 아랫길이니까 중복해서 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 하면 돼. 그러면 A, P, B는 6가지임을 미리 구해놨으니까 A, Q, B는 2 곱하기 4에서 8. 8가지임을 알 수 있어요. A에서 B 사이를 왕복한대요. P를 한 번만 거쳐간대요. 갔던 길을 다시 가지 않는다라는 제약 조건은 없네요. 그러면 A, P, B, Q, A로 가거나 A, Q, B, P, A로 갈 것 같은데 A에서 P로 간다면 3가지, P에서 B로 가면 2가지, B에서 Q로 가면 4가지, Q에서 A로 가면 2가지. 그걸 싸그리 곱하기. 48. 근데 어차피 위로 가는 밑으로는 똑같으니까 48 곱하기 2. 96? 9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제 4번 한번 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유제 4번 어렵지 않습니다. 유제 4번. 샤프. 네. 네, 여기다 올려주시겠어요? 좀 카라멜 드실래요? 단가 센치해지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영자 신문도 읽으셔야죠. 그럼요. 점점 반에서 조용해요? 응? 점점 반에서 조용해요? 일단 그거는 시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그 여자 걔 혼자 누군데? 저기 정우? 예전 지은이랑 유경이랑 싸웠대요. 뭐 알바 아니고. 와. 확실히. 아니 제 네? 채채? 그죠? 가보죠. 기본적으로 선생님을 그렇게 떠들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역시 대답을 잘하는 우리 혜민이. 대답이 맞는가? 나 역시 치아밖에 없죠? 베트남 멋지. 여기 치와와밖에 없어요. 네. 왜 저랑 소연이나 또 해주시냐고요. 근데 약간 소연이는 요크셔 테리어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하얀색. 아니, 그건 웨스티브. 아, 웨스티브 좀 있다. 근데 요크셔 테리어가 더 나았어요. 그게 뭐예요? 요크셔 테리어 과거 한 0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르던 강아지들이 있어요. 20살. 아니 저는요. 너는 약간 거기 삽살개? 왜 귀여운데? 약간 삽살개 바이브가 있기는 해요. 삽살개 바이브. 준용이는요? 지은이는 고양이 거야. 준용이 웃는데 그 고양이 중에 스핑크스라고 있긴 하거든요. 서르는 거 지금 웃는다. 뭔지 알 것 같아. 기우가 준용이 자, 한번 보죠. 보면은 A에서 D까지 갈 거예요. 그럼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가거나 A에서 B를 지금 최단 경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C를 거쳐 D를 가거나 A에서 C를 거쳐 B를 찍고 D를 가거나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네 가지 분류법을 사용할 것 같고요. A에서 B를 거쳐 D를 가면 6가지,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쳐 D로 가면 8가지, A에서 C를 거쳐 B를 거쳐 D를 가면 36가지가 아닌 18가지, A에서 C를 거쳐 D를 가면 6가지, 싹 다 더하면 분류한 거니까 더해야겠죠? 38. 이 나온다라고 자비스가 그러네요. 자, 넘어갈게요. 나비스? 자, 기본 문제 16-4번은 꽤 어려워요. 자,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의 어떤 끝판 같은 거죠. 분류와 그 고배 법칙이랑 합의 법칙을 다 쓰는 건데요. 정석 풀이대로 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우리 모두 경찰이 되봅시다. Police officer. 네, police officer. 스모 PTSD. 야. 닉네임.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힘내세요. 자, 걔 이름이 뭐예요, 여자? 용의자가 A에서 목격됐다라는 제보가 들어갔어요. 브롤스타즈에서 뭐- 그러면 그만하시고 두 칸 가서 갈 수 있는 모든 지점을 다 표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네 지점을 제외하고서는 두 칸만에 갈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어디요? 이렇게 안 돼요. 이 네 포인트 말고 두 칸만에 갈 수 있는 데 또 있어요? 어디요? 이렇게. 뭐 어디 말하는 거야? 표시해봐. 포인트로 얘기해요. 이렇게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그 포인트를 갈 거잖아요. 아. 두 번만에 갈 수 있는 지점을 다 표시했다고요. 여기 네 개는 두 칸 동안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그럼 내가 각각을 P1, P2, P3, P4로 분류할게요. 용의자가 여기서 도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문소를 차릴 때 P1, P2, P3, P4에만 검문소를 다 만들면 절대로 용의자가 도망갈 일은 없죠. 반드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나갈 테니까요. 그러면 A에서 P1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P2로 경우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P3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P4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절대로 중복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칸 동안에 갈 수 있는 모든 지점을 다 뽑았기 때문에 P1을 가면서 동시에 P2를 갈 수는 없어요. 두 칸만에 갈 수 있는 건 여기 아닌 여기입니다. 여기 아닌 여기 아닌 여기 아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 중에 무조건 한 경우는 포함되겠죠. 그럼 이제 갑니다. A에서 P1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죠. A에서 P2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 두 가지 있겠네요. A에서 P3 가는 것도 두 가지 있죠. A에서 P4 가는 것도 두 가지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P1에서 B, P2에서 B, P3에서 B, P4에서 B 가는 경우의 수로 쪼개졌습니다. 그럼 P1에서 B 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하나, 둘, 세 개겠죠. P1이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경우니까요. P2에서 B를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 P3에서 B 가는 거 좀 어려워서 잠깐 생략하고요. P4에서 B를 갈 거면 앞까지는 그냥 오고 하나, 둘,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이제 P3에서 B 가는 경우의 수를 따로 볼 건데요. 지금 이거 정육면체를 그려서 가야 돼요. 정육면체에서 B 가는 경우의 수랑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P3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1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보겠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한 번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1호기, 여기 2호기, 여기 3호기, 여기 4호기라고 할게요. P3에서 1번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여기에서 B까지 가는 거 두 가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2번을 타고 가는 방법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3번 타고 가는 것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4번 타고 가는 방법도 두 개겠네요. 그래서 총 6가지라서 P3에서 B 가는 경우는 6가지입니다. 이렇게 P1, P2, P3, P4로 검문소를 세우시고 각각의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쪼개 다 쪼개주시면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경우로 바뀐다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곱해주시고 얘네들은 더해주시는 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에 대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6, 3, 9, 12, 21, 4, 25가 되겠네요. 요 문제는 요 풀이 자체가 빡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풀이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검문소를 두 칸 단위로 세우시면 돼요. 왜 두 칸인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보단 두 칸 단위로 하면 여기선 좋다 라고 일단 설명드리고 말게요. 저 숫자 여기서 나와요. 아니요? RP가 셀로 나올 거예요.
정원이 김정희하겠더라. 정희 잘하더라. 이번에 주태 이번에 86점 맞았던데 82였나? 누가요? 같이 올라가는 거. 또 같이 올라가는데 꿀리면은 내려갔잖아. 이럴 수가. 에이미. 응? 정석이네 풀이는 너무 자기적이어서 따로 내가 정석이네 풀이들 안 했고요. 공통수학 1에서 중요한 풀이로 했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16단을 마치고 17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순열과 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열 조합이에요. 매우 직관적이나 경우의 수는 약간 카멜레온 같은 존재라서 문제가 이렇게도 변했다 저렇게도 변했다 변화무쌍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간단하지만 막상 적용을 시켜보려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순열 이퀄 곱의 법칙입니다. 하나씩 가보죠. 수모 여기 지금 나 포함해서 한 몇 명 있죠? 7명을 7자리에 배열할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7개 있어요. 첫 번째 올 사람 했을 때 손 몇 명 들어요? 7명. 그 다음에 올 사람? 8명. 8명? 6명. 6명. 그 다음? 4명. 2명. 2명. 1명. 그래서 7명을 7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7, 6, 5, 4, 3, 2, 1 곱하면 되겠죠. 중첩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7 팩토리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부터 7까지 곱하는 거를 7 팩토리알이라고 부르고 7 맞아요.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아니에요.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F를 강조해 주셔야 돼요. 7팩이에요. 팩이 아니고. 그러면 7명인데 자리가 5자리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재원아, 앞에 올 사람 했을 때 손 몇 명 들어요? 7명. 그 다음? 5명. 그 다음? 5명. 그 다음? 4명.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7명을 5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죠. 그냥 고배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을 기호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아, 7개 중에 7명을 5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명을 5자리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7P5예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5는 자릿수니까 7보다 커질 수 없을 거예요. 맥시멈 7이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8P2야. 하준아, 사람이 몇 명인 거지?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8P2일 뿐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죠? 저 P는 뭐예요? Permutation. 무슨 뜻이죠? 순열이란 전문 용어예요. 그 의미로만 쓰이는 용어를 전문 용어 terminology라고 부르죠. 진짜요? 네. permutation 이 돼요. permutations. 자, 그래서 순서가 있는 배열에서 순열 permuta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송현아, 5P5 하면 사람 몇 명? 자리는? 네, 그래서 그냥 5, 4, 3, 2, 1 있죠. 5 팩토리얼이 됩니다. 720. 120이에요. 그냥 헷갈렸다. 알았다. 너무 당당한 게 720이라고 느꼈어. 720.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또 한 번 우리 7명 가지고 선착순 3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손 드는 사람은 7명, 그 다음은 6명, 그 다음은 5명이겠죠.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해놓고 선착순은 개뻥 이랬어요. 여기에 승우 왔고요, 여기에 송현이 왔고요, 여기에 준용이 왔어요. 승손준 왔어. 근데 제 친구 중에 송승준이라는 애 있는데. 나도 있는데. 승송준, 이거 발음이 어려워. 승송준이 왔어도 승준송이 왔을 수도 있고요, 송승준이 왔을 수도 있고요, 송준승이 왔을 수도 있고요, 준승송이 왔을 수도 있고. 발음 굉장히 어렵네요. 송승이 왔을 수도 있죠. 자, 다시 선착수 3명 이래서 7, 6, 5 와서 승송준이 왔는데 사실 선착순은 개뻥. 그러면 이 6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죠. 어쨌든 3명 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랬어. 근데 선착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아바스비를 먹는 건 똑같죠.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순서가 상관없어. 선착순에다가 개뻥 이럴 거면 이 6가지를 한 가지로 대표해야 되죠. 근데 승송준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6가지 나왔잖아요. 얘를 나눠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6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게 되죠. 승송준으로 한 가지로 대표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7C3이라고 할 겁니다. 자, 천천히. C는 뭐예요? 컨비네이션의 약자고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승송준이 순서가 상관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다 다른 경우일 텐데 사실 승송준이라는 조합만 관심이 있지 순서는 관심이 없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3, 2, 1로 나눠서 7C 3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악수할 거야. 악수할 때 스무랑 내가 악수하는 거나 나랑 스무가 악수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순서가 상관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7명 중에서 내가 구라를 치는 거야. 선착순 2명.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오. 7 곱하기 6이 나왔어요. 근데 와서 뭐 시킬 거였어? 악수 시킬 거였어. 그러면 순서 상관없죠. 네. 경우랑 스무가 악수하는 거나 스무랑 경우가 악수하는 거는 같은 상황이죠. 나누기? 그래서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네. 만약에 3명이 그러면 이 경우를 우리는 스무와 경우의 조합만 알면 되잖아요. 승경. 그쵸, 승경 조합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C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상관없는 경우. 약간 커플 이름 같아. 승경 커플? 설레잖아. 이야 신동이. 너무 설레잖아. 수능 표정 보여줘요? 써버리서부터 더 웃겼어. 자, 그래서 지금처럼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과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거의 비슷한데요. 순열을 계산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실 순서는 없지롱 하면서 나눠주는 게 조합의 계산 방법이에요.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압수. 아니에요. 자, 정 8개예요. 8등분 돼 있어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아하. 그러면 2분의 8. 그거 대각선 개수. 근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왔어요. 봐봐요. 얘네들한테 내가 넘버를 부여할게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선착순 3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8, 7, 6으로 올 거잖아요. 근데 삼각형이 1, 8, 7로 만들어지나 7, 1, 8로 만들어지나 8, 7, 1로 만들어지나 똑같잖아요. 3이 1. 그렇구만. 그래서 얘네들 3명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로 쭉 줄여줘야죠. 그래서 너희들 속았지? 3, 2, 1로 나눈 거지? 해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8C 3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고요. 그 8C 3의 의미는 뭐예요? 8명 중 3명을 그냥 단순히 뽑는 경우예요. 배열하진 않아. 뽑기만 하면 끝난 거야. 아까 전에 재원이가 2분의 뭐시기를 얘기했거든요. 그거 한번 착안해 볼게요. 8등분 돼 있어요. 이런 정팔각형이 있다고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대각선 개수 우리 중1 때 구하는 거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볼게요. 대각선이란 뭐가 아파. 대각선은 이 8명한테 선착순 2명이라고 구라를 칩니다. 왜 이렇게 구라를 많이 쳐요? 나쁜 사람이네. 근데 사실 순서는 상관없죠. 1, 7이든 7, 1이든 같은 성분이니까요. 그래서 너희들 배열되는 건 사실 다 똑같았지 하하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대각선이니까 연기는 하시면 안 돼요. 8개 이거 빼주세요. 지금 엄청난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 되게 그거라니까요. 정중?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집중? 그거
그거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니까 지금 다 연기하고 있는 거. 준용? 차은. 자, 그래서 차은우? 요 뭐? 요렇게 해서 8개 중에 선착순 2명, 순서는 상관없지롱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8개의 변을 빼주시면 8C 2 빼기 8로 대각선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7명 중에서 반장, 잠깐 소연이네. 부반장, 학습부장, 아니야, 학습부장 학습부야. 수면부장이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7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학습부장을 뽑는 경우의 수다 하면은 반장 자리 하나, 부반장 자리 하나, 학습부장 자리 하나 놓고서 선착순 3명 이러면 되죠. 그럼 7, 6 이거 나오잖아요. 아하하. 그래서 7P 3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건 7P 3. 그런데 사실 내가 반장, 부반장, 학습부장이라는 직함 말고 그냥 대표 3명 뽑고 싶었어요. 우리 반 대표 3명. 아, 저도 알아요. 같은 직급이야. 네. 765 나누기 321. 네, 그래서 선착순 3명이라고 내가 구라를 치고 사실 이거 자리는 다 상관없지롱 하면서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나눠요. 그럼 이거는 대표 그냥 3명인 거죠. 그래서 7P3 나누기 3 팩토리얼 해주면 그게 7C3이 되는 겁니다. 3 팩토리얼이 뭐였지? 3, 2, 1. 3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요.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N명 중에서 선착순 R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요, N명 중에 R명을 뽑고 그런 다음에 R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겠죠. 그래서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순열 조합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열 조합 5남매를 배우셔야 돼요. 순열 조합 5남매 있어요. 순열 조합 5남매. 순열 조합 5남매. 오늘 요거 끝날 때까지 수업 진도 끝나도 안 끝날 거예요. 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시간 끝나도요. 자,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사이에 적어도 양 끝에, 적어도 양 끝에, 그치, 이거랑 교대로 요 5남매를 배우실 거예요. 조합을 이용해서 배울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은 기본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이 5개 배운다고 했어요. 이웃 O, 이웃 X 사이에 적어도 양 끝에 교대로 이 5가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가보죠. 하나씩 격파해 봅시다. 여자 셋, 남자 넷이에요. 여학생끼리 이웃한대요. 여학생끼리 이웃한대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웃하는 경우다 하면은 주머니를 떠올리셔야 돼요. 주머니. 이웃하는 경우는 주머니예요. 자, 여기 주머니 안에다가 여자가 어차피 이웃하였을 거니까
한 주머니에 넣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객체가 됩니다. 자, 7명이 있을 때 어차피 여자 셋이 한 묶음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넷과 주머니 하나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은 객체 1명짜리를 보시면 남자 4명과 주머니 하나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이죠. 5, 4, 3, 2, 1이 되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나요? 근데 아직 흔들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잡고 막 흔들어야죠. 그럼 순서가 바뀌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여자를 3명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을 달아주시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주머니 이론으로 풀게 됩니다. 주머니 이론의 특징 첫 번째, 주머니는 한 객체로 봅니다. 두 번째,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고려합니다. 여기까지가 주머니 이론이었고요. 자, 두 번째가 어려워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예요. 얘네들끼리 사이가 멀어졌어. 제 생각엔 이웃 그러니까 뭐 전체에서 아니에요. 네. 자,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는 이웃, 근데 사실 그거 그렇게 푸는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설명하면 길어져. 이웃하지 않게 설 거면 이웃 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웃 해도 되는 애들. 아, 남학생들은 이웃 해도 되죠. 그래서 남자를 먼저 배열합니다. 남자를 먼저 배열하면 4팩토리얼일 거거든요. 왜냐면은 남자가 4명 있으니까 4, 3, 2, 1로 배열될 거잖아요. 그래서 4팩토리얼로 배열하고, 여기 남성 어려워요.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 남성을 쭉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여자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절대 여자는 이웃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남자를 배열하는 경우에 남자는 이웃 해도 되는 애들이니까 4팩토리얼로 계산하고, 그러면은 남자 사이사이면은 재원아 자리가 몇 개 생겼지?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개? 뭐라고? 3개? 5개죠. 맨 앞과 맨 뒤로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자를 4명 배열하면 상대적인 위치가 5개가 나옵니다. 거기서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먼저 뽑아요. 몇 개 중에 몇 개 뽑기? 5C 3이죠. 5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성을 배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 근데 적어요. 5C3 곱하기 3대 이거 5P3이랑 같은데요? 근데 맞아요. 5명 중 3명을 배열하는 것과 5명 중 3명을 뽑은 다음에 그 3명을 배열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C3 계산할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하고 사실 순서는 상관없지롱 하면서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에 3팩을 다시 곱하니까 약분되면서 5P3은 당연히 같죠. 근데 선생님은 근데 왜 5C3 곱하기 3팩으로 했어요? 라고 하면 뽑고 배열한다, 뽑고 배열한다, 이런 식으로 뽑고 배열한다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경우를 바라볼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P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와 팩토리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쓰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4번이 정리가 됐으면 그 밑에 유제 10번 한번 해보세요. 이론 2개 배운 거예요. 이웃하는 건 주머니를 사용한다. 이웃하지 않을 땐 이웃 해도 되는 애들을 사용한다.
승우야, 너가 졸 정도로 그렇게 잘하지 않아. 오전부터 오후 내내 잘 거면 학원에 왜 나오니?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얘네들을 배열할 때 수성펜끼리는 이웃한대요. 그 말은 수성펜은 주머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수성펜이 3개군요. 수3까지. 수1, 수2, 수3. 한 주머니로 보고 1명, 2명, 3명, 4명, 5, 6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보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머니고 중중중 일 수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주머니엔 사실 수1, 수2, 수3이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6 팩토리얼 곱하기 주머니 잡고 흔드는 경우의 수 3 팩토리얼 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성펜은 유성펜끼리, 수성펜은 수성펜끼리 이웃한대요. 그러면 주머니를 2개 만들면 될 뿐입니다. 요게 1번. 유성펜은 유성펜끼리, 수성펜은 수성펜끼리 이웃하니까 주머니 하나 더 만들어서 U1, U2.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5 팩토리얼이 들어가고요. 얘 흔드는 경우의 수 3 팩토리얼, 얘 흔드는 경우의 수 2 팩토리얼로 나올 겁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런 다음에 수성펜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수성펜끼리는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할게요. 수성펜끼리는 이웃하지 않으니까 유성과 중성은 먼저 배열할 겁니다. 5 팩토리얼로 가면은 뭐 5개가 이렇게 배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성펜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6개 중에서 3자리를 뽑은 다음에 그 3자리를 수성펜에게 배열해 줍니다. 배열한다, 팩토리얼, 뽑는다, 6C3이 되는 거죠. 뽑는다 어떻게 계산한다고? 6명 선착순 3자리는 개뻥 1로 가는 거죠. 왜요? 이 3명이 순서 바꾸는 걸 한 자리로 대표하기 위해서 3팩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곱해지니까 얘랑 뭐가 같아요? 6P3과 같은 거죠. 6명 중 3명을 뽑고 배열한다는 6명 중 3명을 배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의 경우의 수였어요. 기본 문제 5번. 뭐다 뭐야?
스페셜 S가 이렇게 있을 때요.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래요. 그 나머지 5글자가 마음대로 배열되면 되니까 5팩토리얼이겠죠. 그래서 그냥 120. 이 나옵니다. 참고로 5팩토리얼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편합니다. 자, 사이의 이론 나왔다. 세 번째, 사이의 이론입니다. 아까 이웃할 때는 주머니를 제작했죠. 사이에는 박스가 필요합니다. 자, S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대요. 자, 여기 지금 7칸이 있거든요. 7개의 문자가 있어요. 근데 SP가 이렇게 올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SP 사이에 뭐가 됐든 2개가 온대요. 그러면 SP가 양 끝에 배열되는 2팩토리얼 곱하기 남은 5개 중에서 SP 제외하고 5개 중에서 얘네 사이에 올 친구들 2명을 뽑아요. 누구 SP 사이에 올래? OCE. 그리고 걔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요. 그러면 박스 제작이 완료됐어요. 다시 2팩토리얼은 SP 계열이에요. SP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OCE는 SP 사이에 올 수 있는 알파벳 2개를 뽑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2개를 배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스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스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SP와 내가 고른 2개 문자를 제외하면 문자 3개 남았거든요. 그거랑 박스 하나, 총 4가지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4팩이 될 겁니다. 다시 SP를 배열한다. 사이에 올 친구들 배열한다. 전체적으로 배열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박스고요. 얘는 나머지를 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 좀 볼게요. 2 곱하기 1 OCE는 5명 중 선착순 2명 사실은 개뻥 곱하기 배열해주고 4팩이면은 24겠죠. 그래서 40 곱하기 24가 돼서 960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적어도 한쪽 끝. 드디어 나왔죠. 적어도 한쪽 끝. 아까 전에 순열조합 5남매 중에서 넷째입니다. 넷째. 슝슝슝슝슝슝. 하준아, 영어에서 모음 뭐 있지? 이건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I. 순서가 특이하네요. 네. P는 아니고 A. A, E, O, U를 A, E, I, O U를 영어에서 모음이라고 하고 사실 H는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our 할 때 조정식이랑 치는 영어 강의. 티처스에 나가면은 정원이도 부르겠다. 뭐? 말고 스무가도. 맨날 자는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야, 맞아. 자, 선생님은 저렇게 자는데도 잘한다고. 저런 애들 몰라 금방입니다. 얼마 안 되는 머리 믿고 저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있을 때 A, E, I, O, U가 모음이라는 사실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 치고 그러면 special에는 모음이 E, I, A 3개 있죠. 모음 3개. 모음은 3개.
자음은 4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래요. 적어도 한쪽 끝에. 그러면 뭐가 됐든 전체 경우는 자자, 자모, 자자? 모자, 자모? 몽모.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1, 2, 3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2개예요. 1, 2, 3을 각각 구하든 4를 전체에서 빼든. 근데 여기서는 1, 2, 3을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나 전체에서 4를 빼는 거나 계산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둘 다 갈 겁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1에서의 경우의 수는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적어도 나오면 전체에서 뺍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분류 문제를 손을 못 대요. 자자 볼게요. 자자. 자자가 나올 거면 자음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 2개를 배열합니다. 그 양쪽 끝에 자음 들어봤죠? 그런 다음 나머지 5개를 다시 한번 배열합니다. 자모 세볼게요. 자모는 4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요. 그럼 끝이죠. 자음이 들어갈 자리 앞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4C1이에요. 모음이 들어갈 자리는 3개 중에 하나밖에, 모음이 들어갈 친구 셋 중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5팩을 바르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집중 좀 해라 이것들아. 목요일날 부른다. 다음 시간에 경우에서 하고. 친새끼들 마냥 그러고 있네. 지네들 못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3개를 더하는 거나 밑에 3개, 모음 3개 중에서 2개 뽑은 다음에 배열하고 5팩토리얼로 다시 한번 가운데를 배열하는 걸 전체 7팩토리얼에서 빼는 거나 경우의 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해도 못했죠? 짠하게 수업하고 뭐합니까?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 다시 하죠. 너희들 이거 안 끝낸다 했죠? 다 끝내라고 지랄하지 마.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자,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해 못하면 안 끝내. 사이에 다시 갈게요. 쏘면 사이에는 뭐 제작한다 그랬죠? 사이에는 뭘 제작한다 그랬죠? 박스 제작한다 그랬죠? 얼마나 멍청합니까? 시간을 왜 다시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안 끝내요 나.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대요. 그러면 박스를 제작할 겁니다. S와 P를 배열하는 거랑 P랑 S를 배열하는 거니까 2가지가 있죠. 송현아, 그 다음에 남은 5개의 문자 중에서 사이에 들어갈 문자 2개 뽑자. 어떻게 되죠? 5개 중에 2개 뽑기니까 OC2가 되죠. 5명 중 2개를 뽑는 건 OC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개 배열하자. 어떻게 되죠?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하면은 나올 거죠. 그러면은 객체 하나 완성됐어요. 남은 문자 재원이 몇 개 있죠? 그럼 주머니, 박스까지 포함하면 몇 개를 배열하죠? 네, 그래서 곱하기 계속 얘기해. 자, 계속 가죠. OC2 어떻게 계산하죠? 10 불러주세요. 5 곱하기 4를 하고서 2 곱하기 1로 가죠. 그런 다음에 다시 2 곱하기 1 바르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가서 2 곱하기 20 곱하기 24가 되니까 560 나오고요. 자, 자음이 3개, 자음이 4개인가? I, E, A. 모음은 3개, 자음이 4개인 상황입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래요. 자, 그러면은 준영아, 분류 몇 가지로 할까요? 4가지로 해야죠. 자음이 양쪽 끝에 오는 경우랑 그 다음 부르세요. 자음, 모음 오는 경우랑 모음, 자음 오는 경우랑 네, 모음, 모음 오는 경우 이렇게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들어야 집중들을 하시죠. 자, 자음 오는 경우 해보죠. 준영아, 자음 4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 10불러요. 4C, 2, 2. 그 2개를 배열할 거니까 곱하기 2개 배열은 2팩토리얼. 재원아, 자릿수 몇 개 남았어요? 남은 문자 몇 개 남았니 이제? 자음 2개 배열했으니까 네, 5개 남았으니까 그 5개를 배열하는 경우에도 5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모음도 해보죠. 사준아, 3개 중에 2개 뽑기. 모음 3개 중에 2개 뽑을 거다. 3C2고 그 2개 배열한다. 2팩토리얼 나오고 남은 문자 몇 개? 5개. 네, 그래서 배열한다. 5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은 자음 하나랑 모음 하나 나온 거 각각 할게요. 혜민아, 자음 4개 중에 하나 뽑는다. 다시 4C1. 모음 3개 중에 하나 뽑는다. 네. 얘네들은 뽑으면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가요. 남은 자리 몇 개 있죠? 문자 몇 개 남았어요? 네, 그래서 5개 배열한다? 5팩토리얼. 이거나 얘네들 위치만 바뀐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해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배열되는 경우의 수에서 4번을 뺏어갈 수도 있는데, 재원아, 전체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얼이죠? 7팩에서 3C2 곱하기 2팩 곱하기 5팩으로 계산하는 거나 1, 2, 3번을 더해서 가는 거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제 13번 한번 해볼게요.
다 되신 분은 유제 14번도 해보세요. 13번이랑 14번 같이 갈게요. 자, 들어가 보죠. 유제 13입니다. 부모 둘의 아이 셋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아이가 있으니까 박스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거 3명짜리 박스를 제작하면 되겠죠. 승호야, 부모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 네. 그리고 아이 셋 중에 몇 명 뽑아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3C1이라고 해야 의미가 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박스 제작이 완료됐어요. 배열할 건 없죠. 그러면 여기 2명의 박스 하나니까 총 객체 3개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 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팩 하면은 6이 돼서 36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유제 14번은 남학생 2이랑 여학생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6이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선대요.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서요. 그러면 남남, 남여, 여남, 여여 로 서는 경우의 수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설 거면 전체에서 남남을 빼거나 아니면은 남녀, 여남, 여여를 더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둘 다 해보죠. 하준아, 여자 지금 넷이에요. 남자는 2이고요. 여자 4명 중 2명 뽑는 경우의 수? 4. 네. 4, 2, 2. 근데 그 둘을 배열한다? 네. 그러면 남은 인원 4명이니까 곱하기 4. 그렇지. 이 4명만 배열되면 되는 거니까. 자, 여남 한번 해볼게요. 재원아, 여자 4명 중에 1명 뽑기. 41, 남자 2명 중 1명 뽑기. 얘네들은 자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뭐만 곱하면 되지? 그치. 남은 4명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나 똑같을 거예요. 대칭적이니까요. 자, 남자 2명입니다. 그러면 2명 중에 2명 뽑고 4팩을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넣은거나 전체에서 10배나 똑같습니다. 전체는 지금 6팩이니까 6팩에서 2C2 곱하기 4 팩토리얼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다 계산해 볼게요. 4, 3, 12 하면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팩토리얼 곱하기 24니까 12 곱하기 24가 나옵니다. 밑에는. 그러면 144, 288이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2 곱하기 24니까 64 곱하기 3이 나옵니다. 192네요. 그리고 여기도 192로 나옵니다. 그래서 192, 192, 288 더해도 672가 나오고요.
아니면 전체 6팩토리알에서 720이죠. 요만큼만 빼도 67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웃하는 경우, 주머니 제작한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배열하고 사이에 넣는다. 사이에 나오는 경우 박스를 제작한다. 적어도 한쪽 끝에 나오는 경우 분류해서 다 더하든 전체에서 빼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거는 이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로 갈 거예요. 여기 보면은 2번 보면 남녀가 서로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라고 2번에 나와 있어요. 연습 문제 2번이요. 그러면 남자 5과 여자 5명이 일렬로 앉을 때 남녀가 서로 교대로 앉는데요. 그 말은 이렇게 있을 때 남녀로 앉거나 여남으로 앉거나 둘 중 하나인 거거든요. 그럼 남녀로 앉을 때는 남자를 먼저 배열합니다. 남자 지금 5명 있잖아요. 승우야, 남자 5명이 여기 체크된 데 앉을 거예요. 그러면 5가 아니라 그냥 5팩토리얼 하면 되죠. 남자 5명을 5자리에 앉히니까요. 마찬가지로 여자 5명도 여기 앉으면은 교대로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남녀로 앉는 거나 여남으로 앉는 거나 경우의 수가 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곱하기 2로 하는 게 남녀가 서로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대로 앉을 거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인원수가 아예 같아버리거나 요것도 가능해요. 남자가 4, 여자가 5일 때. 그럼 재원아, 요거 교대로 앉을 거면 처음엔 누가 등장해야 될까? 여자가 등장해서 여로 끝나면 되겠죠. 그러면 여자가 앉는 경우 수를 먼저 체크해보면 5팩토리얼이 되거든요. 이렇게 교대로 앉을 거면 한 명 적을 때는 5팩, 4팩으로 그냥 끝이 나요. 남자가 먼저 올 수는 없거든요, 이때. 근데 둘이 인원수가 같을 때는 5팩 곱하기 2까지 처리가 됩니다. 이게 순열 조합에서 대표적인 사례 5가지였습니다.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사이에 적어도 한쪽 끝에 교대로. 요렇게 5가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요 생각의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원센을 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고생하셨고 하기에는 조금 많아서 끊어갈 거예요. 행렬은 어차피 숙제는 안 드릴 거라. 센 154부터 161입니다. 센 154부터 161페이지까지 홀수번 이렇게 해 오시면 됩니다. 쓰고서 하나다. 나중에 또 놓지 말고.